예, 그런데 피격 공무원의 유족은 오늘 국방부 기자회견에 앞서서 유엔의 진상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시선으로 봤을 때, 유족의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이제 국제사회에 이 사건을 들고 간 걸 텐데요. 함께 동행했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이 강조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유족들한테 위로를 전하고, 두 번째는 유족들 입장을 대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유해와 유류품 송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유엔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겠다. 유족은 이걸 북한 인권 이슈로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 네. 실제로 유엔의 조사 요청서까지 보냈거든요, 유족이요? 일단 지금 이 민간인에 대한 지금 전시가 아닌 전시 상황에서도 민간인에 대해서는 함부로 예를 들어서 사격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제네바 협정에. 자, 근데 지금 전시도 아닌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표류의 민간인을 사살하고 어떤 시신까지 소각하는 행위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아마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일 같거든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예를 들어서 유엔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특별보고관이 있습니다. 즉 북한 인권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체크하는 지금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있던 이 문제를 지금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북한 인권센터도 있고 지금 있지만 전혀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게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이 어쩌면 정부 발표대로 탈북자, 그러니까 월북자였다면 세상에 자기 나라에 오는 월북자를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는 것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유족들 입장에서 보면 국내에서 어떤 면에서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까 유엔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를 제기해서 국제적인 압박을 넣겠다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매년 북한에 대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나옵니다. 예. 그 보고서에도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이 추가가 될 수가 있고, 또 이 부분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에 대한 인권 제재라든지 이런 것도 나가갈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유족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한 가닥 유엔에 기대를 걸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S를 청한 것이다. 실제로 유족은요, 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했습니다. 원비호 가족들이 그동안 북한에서 그 이후에 성공 사례가 있어서 그분들 가족들 그 재단과 연대해서 정확한 자세한 내용이나 그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하는 게 아마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원비어는 재판을 통해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원비어 사례와 유사하게 변호사랑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한국 정부가 응당해야 될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도 법률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그런데 좀 내막을 좀 알고 봤더니 유엔에 SOS를 청한 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반 총장이 말한 것이 정확한 것이, 예를 들어 오토 원비어 재단과의 협업을 이제 제안했다고 하는데, 사실 오토 원비어 사건과 같이 이게 결부되어 가지고 미국에 전달되게 된다면은 사실 미국의 정치인들도 강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잔혹하게 이제 고문을 받고 돌아와서 사망한 것이 오토 원비어이기 때문에 그 사건과 같게 엮이게 된다면은 오토 원비어 재단에서 그 부모가 하는 노력과 같이 결부되어 가지고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여기서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결국엔 아까 이현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졌냐의 문제예요. 아무리 국제 간에 이런 협력을 구한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입장이 뭔지를 국제사회는 먼저 볼 겁니다. 미국이 우리 도와주고 싶어도 한국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볼 겁니다. 근데 처음에 그 통지문이 왔을 때 이 정도 사과했으면 됐다라는 식으로 우리 정부의 관계자들이 반응했기 때문에 사실 국제사회도 나서기 민망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지금까지 북한의 다른 도발 사례들과 비교해봤을 때 예를 들어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연평도 그때 포격 도발을 하니까 MB가 뭐 했습니까? 그 들고 있는 작전권을 가지고 F-15K 띄워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그렇죠. 그랬더니만은 오히려 그때는 우리가 피해자로서 강하게 나서고 오바마 대통령이 미스터 리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사실 말리는 목면을 가면서 지렛대를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박근혜 정부 어땠습니까? 목함지뢰 도발 이런 거 있으니까 바로 어떻게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확성기 틀어라. 그랬더니 북한이 제발 확성기만은 이러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을 쏘고 소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첫 반응이 그래도 미안하다 표명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국제사회의 협력이라든지 압박을 이끌어낼 수단이 지금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장해찬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정부에서 다시 한번 기준점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때 통지문은 통지문이지만은 우리가 내용 살펴보니까 니네 거짓말한 것도 많다. 이건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이제 이거 전부 다 원점 재검토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단추지. 그거 없이 만약 국제사회로 간다 하더라도 니네 대통령 그렇게 생각 안 하던데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요, 북한의 사과를 이렇게 평가했었습니다. I just think that it wasn't an apology because actually he also declared this is that the guards didn't violate instructions or regulations when shooting the individual. 일단 유족은 유엔에까지 손을 뻗어본 거고, 최 교수님. 근데 아까 대통령 얘기는 손편지 응답을 하면서 해경의 수사 결과와 수색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거든요. 이거는 또 유엔과는 좀 다소 거리가 있는 것도 같고. 근데 가족 입장에서 보면 유엔에까지 손을 뻗은 거는 유해라도 좀 송환을 받아야 되겠다는 입장일 텐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유해를 송환받는 문제는 이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게 찾기가 어려운 건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일단 유엔에서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조사를 할 거고 어떠한 압력도 없이 이 사람 조사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유엔에 있는 북한 인권 보고관이 각 나라의 입장 봐주면서 각 나라의 입장 고려하고 이래서 조사하겠습니까? 그러려면 인권 보고관 하면 안 되죠. 아니 그 나라의 입장이 어떻고 정치적 상황이 어떻고 이런 거 고려해서 보고하려면 뭐하러 인권 보고관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인터뷰하신 저분은 그야말로 정말 인권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밝혀야 돼요. 북한의 행동 자체는 어떤 기준으로도 용납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입니다. 민간인에 대해서 총을 겨누고 사살을 하고 그렇게 사망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거는요. 북한 행동 자체는 도저히 그러니까 유엔의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 인류 보편적 관점에 봐서도 그렇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과는 사과한 게 정치적인 사과는 뭐든 그것과 관계없이 북한의 행동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해야죠. 그리고 인권특별보고관이 만드는 인권보고서에 이거 반드시 명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전 세계에 알려야죠. 그러니까 유엔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저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정치적 그리고 만약 유엔이 안 움직인다면 그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치적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결과를 밝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유족은 이렇게 유엔에 SNS를 청했고 우리 정부는 공동조사를 요청한 게 벌써 지난주인데요. 북한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총격 지시, 사살 지시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 김정은 위원장이 원수급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지문을 통해서 미안하다고 하던 김정은은 이번 사건의 총책임인 북한군 총참모장 박정천을 어제 북한군 원수로 승격시켰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겉으로는 우리 국민을 향해서 미안하다 어쩌다고 하지만은 속으로는 김정은이가 전혀 딴 걸 생각을 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태영호 의원은 이번 사건의 총책임자로 이제 박정천 총참모장을 지목하고 있는데 일단은 예측이고 의혹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찌됐건 북한 내부에서는 이 인물을 원수로 승진했다. 이걸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초고속 승진인 거죠. 그리고 총참모장이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합참의장에 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지난 6월에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서 대적 행동 행사권을 총참모부에 넘긴다고 명시를 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적대 행위의 최고 지휘 사령부가 바로 이 총참모부라는 것이고 그 위에 총참모장 박정천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됐다는 건 북한군 서열에서 보게 되면 그동안 이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그 위에 김일성의 곁을 지켰던 이른바 군 내부의 전설적 인물들에게만 원수 칭호를 이제까지는 부여해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포병 출신으로 또 이 적대 행위의 최고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박정천을 원수라는 계급으로 승진시킨 것. 여기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통지문을 통해서 입장을 표명하긴 했지만 실제로 지금까지도 이 분노와 슬픔으로 들끓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정부의 입장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 같고요. 또 박정천뿐만 아니라 이번에 원수로 승격된 인사가 리병철입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데 바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한쪽에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 담당하는 사람 잘했다고 원수로 올리고 또 한쪽에서는 적대행위 총 책임지는 군의 최고 지휘 사령부를 원수로 승격시켜서 치하해주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사과의 진정성을 느끼고 핵 개발, 미사일 개발 안 하겠다는 거에 진정성을 느끼겠다는 말입니까? 단순히 북한 군 내부의 인사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가 강하게 나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북한에 얕보이고 우리 국민들이 희생을 당하고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이런 모습들이 되풀이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겁니다. 태영호 의원의 주장이 맞다면 정말 현역 군인으로는 이례적으로 원수로 승진한 박정천이 총격 책임자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승진을 시켰다. 이거 뭐 의미는 뭐 일단 작진 않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짚어볼 건 현재 길어지고 있는 시신 수색 상황입니다. 그런데 군과 해경이 이 피격 공무원 시신을 수색하면서 조명탄을 한 발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것도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명탄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야간에는 당시에 함정의 탐조 등과 광학 장비 등을 활용해서 수색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경에서도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것도 좀 논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명탄을 한 발도 안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방부 입장은 탐조 등 그러니까 서치라이트로 할 건 다 했어서 최선을 다했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치라이트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조명탄을 쓰면 훨씬 더 넓은 지역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북한이 지난달 25일 날 사과 통지문을 보낸 이후에 단 이틀 뒤에 왜 NLL을 침범하느냐라고 적극적으로 항의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들이 임의적으로 설정한 NLL에 들어와서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해경이 지금 저게 지금 군함을 동원해서 해경과 해군이 지금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서치라이트로 이걸 지금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광범위하게 찾자면 당연히 조명탄을 쏴야겠죠. 또 하나의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단순히 어떤 탐조의 효과뿐만 아니라 북한 측에 보내는 사인도 있어요. 자, 이만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시위 성격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조치보단 메시지 성격도 그렇죠. 있는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또 우리 해경과 해군이 저렇게 조명탄을 써서 매일같이 찾아내면 북한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미 정부 차원에서는 미안하다고 그러고 더 이상 말도 하지 않고 자, 그 해군과 해군은 조용히 찾고 있고 그럼 북한이 무슨 압박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정천을 저렇게 지금 원수로 승진시키고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아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면 지금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렇게 여기 수색에 동원되다 보니 중국 어선들만 지금 우리 영해에 들어와서 지금 계속 조업을 하고 있어서 어민들이 지금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해야죠. 자,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나 군 입장에서 보면 뭔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서 북한이 뭔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든지 뭔가 찾든지 이런 걸 좀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하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족은 유엔에 SOS를 청했고 북한은 여전히 공동조사에 대해서 묵묵부답입니다. 밝혀질 내용들, 실체적 진실들도 좀 남아있는 듯한데 그런데 내일부터 열릴 국감 이 관련해서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의 기밀이 거의 국가 1급 기밀로 보호돼야 할 그런 사안들이 우리 야당 의원님들에 의해서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분들은 저는 그런 분이 도대체 야당의 지도자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국가 기밀을 공공연하게 공표를 하고 어떠한 문제인식도 없습니다. 유족의 친형이 나오겠다고 합니다. 유족의 친형이 국가기밀을 폭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국가기밀 폭로하라는 증인을 불렀습니까? 그 양반은 국가기밀을 전혀 모릅니다. 이준석 의원님, 중간 정리를 해보면 국감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밝혀질 사실들이 있긴 할 텐데 여당의 주장은 국가기밀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여당 입장에서 그 친형이 와서 진짜 국가 기밀을 알고 폭로할 거라 생각은 안 할 겁니다. 다만 이제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만약에 친형이 나와가지고 국민들의 당연히 이제 카메라가 집중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릴 만한 그런 어떤 행동을 보였을 때 그게 앞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찌 이렇게 북한에 이렇게 피살된 우리 국민의 유족을 대하는 자세와 지금까지 민주당이 5만 가지 어떤 의혹 사건들을 대처했던 자세가 이렇게 다른지 예를 들어 그때는 뭐 여당 관계자에 나와가지고 소설까지 다 쓰지 않았습니까? 뭐 이스라엘 잠수함부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의혹 규명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고 저는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하고 이렇게 강한 무기들을 도입하고 하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아까 수색하고 이럴 때 아니 우리 조명탄 수색용으로 쏜다. 만약에 그런데 니네가 그걸 도발로 인지하고 우리한테 뭐 하면은 우리 더 세게 때린다. 이런 걸 하라고 있는 겁니다. 네. 존 F 케네디가 그랬었고 아까 MB 대통령도 실제로 연평도 포격 도발 때 F-15K 띄워가지고 니네 우리 건드리면 이제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더 세게 때린다.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것인데 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전혀 그런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건물을 폭파해도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고 예? 사람이 죽어도 그런가 보다 사과해줘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정부가 나아가고 있는지 국민들이 용납 못합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속보를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파헤쳐봤습니다.